자, 저들었습니다. 국수목과 강사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지금 또 이번 주에 할 거 찍어 놓는 거니까 간혹가다 댓글에 아유 미스터 국 정말 밤새면서 유튜브 올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셔. 이렇게 몰아서 찍어 놓고 매일 하나씩 올리는 거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좀 찔려서, 그렇죠. 대단히 뭔가 열심히 하시는 듯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자, 이번에는 경기 변동입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번 시작했습니다. 딱 주의할 것만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첫 번째.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 수준, 이걸 우리는 경기라고 하죠. 이 경제 활동 수준이 변화하는 현상인데 항상 유형이 여러 가지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라는 게. 즉 우리 시험에 나온 유형은 여기에 추세적 경기 변동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추세가 뭡니까? 요걸 말해요. 요거.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장기 추세, 이 평균적인 내용을 쭉 변화를 살펴보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 추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변동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경기가 좋고 나쁨을 순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 의해서 바뀌는 경기도 있고, 장기적 경기 변동은 50년 이상의 신도시의 성장과 쇠퇴, 50년 이상 걸치는 신도시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무작위적 경기 변동, 요 놈이 이제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지진, 전쟁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면 분명히 경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무작위적 변동을 불규칙적인 변동이라고도 하고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시험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 자, 정부의 정책은요,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정확한 내용을.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비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사이클을 한번 보죠. 여기는 뭐 때문에 사이클을 봐요? 용어 정리 때문에 그러죠. 경기는요, 이렇게 쭉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요. 추세. 근데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 바닥을 졌죠.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을 정점, 경기의 바닥 저점. 그래서 주기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길이, 요걸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을 때가 정점, 경기가 가장 나쁠 때 요 차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 그리고 경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기로 나눕니다.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럼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저점이에요. 바닥. 그럼 1번이 뭐예요? 1번.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주기는 길죠. 이유는 부동산의 건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진폭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 경기에 좋고 나쁨의 차이가 심하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순환의 국면은 그렇죠. 그림은 아주 깔끔하게 그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부동산의 경기 순환은 대단히 불규칙적이고 대단히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고 네 가지로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인데 항상 확장기와 수축기 중 누가 길어요? 확장기가 길죠. 암기 코드는 항상 확장하니까 길고, 수축기는 수축 짧은 거고, 확장 길고, 수축은 짧고. 그런데 시험에 이런 걸 주죠.
회복기와 후퇴기는 둘 중에 누가 더 길게 나타납니까? 그럼 항상 확장을 하는 기간이 길어요. 회복이 확장이잖아, 회복이. 그러니까 회복이 더 길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요놈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험은 확장기와 수축기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암기를 하죠. 수축기가 나오면 항상 매수자 중시, 시옷이 있으니까 매수자, 그리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 확장기는 시옷이 없으니까 매도자, 확장기는 히읗이 있으니까 하한선.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수축기로 항상 암기했으니까. 수축기는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기예요.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자꾸 누가 거래를 주저합니까? 그러면 매수자. 매수자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항상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 사장님은 누굴 잘 관리해야 된다.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 항상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매수자 중시.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거래는, 여기가 새로운 거래죠. 새로운 거래는 직전 거래가 얼마로 이루어졌느냐, 요걸 참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전 거래 금액은 항상 수축기에는 요 과거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확장기. 확장기는 가격이 쭉 상승하는 시기니까 물건을 팔려는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해요. 그래서 매도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직전 거래를 살피는데, 직전 거래는 밑에 있네요. 하한선입니다. 확장기 시옷이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 하한선, 수축기 시옷이 있으니까 매수자 상한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전체 부동산 경기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부분 시장의 가중평균치 성격을 갖는다. 주의, 우리 시험에서 산술평균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산술평균. 산술평균. 이 평가론에서 시장가격이 조정할 때도 나오죠. 산술평균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너는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산술평균. 산술평균. 항상 가중평균이 옳은 내용이야. 주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과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을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시험에 나와서 모의고사 정도에 나와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보세요. 자, 일반 경기가 좋아요. 일반 경기가 좋으면 분명히 부동산 경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모두 좋은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일반 경기가 좋다는 건 상품 경기가 좋은 거예요.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잘 소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다면 거래가 잘 되는 거니까 항상 물건을 판매할 상업용 부동산이 대단히 호황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 공업용 부동산이 호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병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가 좋으면요, 상대적으로 돈이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돈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역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주느냐. 야, 미스터 우가,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애, 아파트 경기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 개발의 자금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좋다면 대부분 개발 자금은 어디로 들어가냐? 상공업용으로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개발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거꾸로요. 지금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경기가 잘 안 돼요. 즉 상품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직격탄이에요? 당연히 상업용이 직격탄이죠. 그래서 요새 상업용 부동산의 경기가 아주 그냥 나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더라.
역행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그럼 기초를 한번 보죠. 자,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이 방학 나오면 봄방학, 여름방학, 계절. 그 다음에 매년 12월, 겨울이죠. 겨울은 항상 건축 경기가 뚝 떨어지죠. 계절적 변동.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책이네요. 정책.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비순환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이 뭔가 늘었어요. 즉 포인트는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 결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불규칙적 경기 변동, 무작위적 경기 변동, 비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기는 길고요. 진폭은 커요. 그리고 순환 국면은 항상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확장기와 수축기를 나누면 누가 기나요? 확장이 길고 수축이 짧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회복하고 후퇴를 줬어요. 근데 누가 길고 누가 짧냐? 그럼 확장기가 길다니까요. 회복 상향은 확장기, 후퇴 하향은 수축기. 그러니까 회복 상향, 확장, 후퇴 하향, 수축 이런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 특징입니다. 특징. 자, 첫 번째 회복이면 확장이에요, 수축이에요? 확장기의 시작이죠. 회복 상향. 즉 회복 국면이 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늘어야죠. 확장의 시작이니까. 후퇴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니까 수축기의 시작이죠. 수축기의 시작. 그러니까 공실률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공실률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거죠.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가지는요, 시험에 뭐가 보여야 빨리 찾느냐,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매도자 중시냐, 매수자 중시냐, 하한선이냐, 상한선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수축기, 매수자 중시, 상한선, 확장기, 매도자 중시, 하한선. 이게 떠올라야죠. 자, 회복 시장의 회복, 확장기예요, 수축기예요? 확장기죠. 확장기. 그러니까 일단 시옷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매도자 중시고 항상. 상향시장. 상향시장은 확장기예요, 수축기예요? 확장기죠. 회복 상향이 확장기잖아요. 그래서 하한선입니다. 그 다음에 후퇴 시장. 그 다음에 하향시장. 후퇴 하향은 수축기죠. 수축기. 그래서 시옷이 들어가야죠. 시옷. 그러니까 매수자 중시 상한선, 매수자 중시 상한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요 안정시장이 요새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안정시장. 자, 기본적으로 경기 순환에는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니까 요 네 가지가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의 과정에는 안정시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부동산 시장에는 말이야.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이 경기 순환 말고, 경기 순환은 경기가 나쁘고 좋고를 반복한다는 건데, 경기가 좋고 나쁜 이런 반복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안정되어 있는 시장,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학군이 좋은 지역의 소형 주거용,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점포, 24시 편의점. 이런 애들은 경기가 확장을 하든 전체 경기가 확장을 하든 수축을 하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꾸준한 경기를 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시장이란 것도 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요 기타예요. 기타. 부동산의 전체 경기는 부분 시장들의 평균치적 성격이겠죠. 그런데 항상 어떤 평균? 가중 평균치라고 해야 되고.
자, 상업용과 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바로 직결해요. 병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가 건축됩니까? 건축량. 요 가려지네요. 건축량. 그리고 얼마가 거래됩니까? 건축량, 거래량. 건축량, 거래량. 그런데 출제자가 건축량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 허가량 이렇게도 줄 때가 있고 건축, 착공량, 아무튼 앞에 건축량 아닙니까? 건축량, 거래량. 자, 그럼 빵꾸노트 한번 채워볼까요? 자,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 시장이 방학 주기, 그러면 얘가 계절적 경기 변동이네요. 계절적 변동. 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이네요. 정책. 그러니까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 비순환적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는 항상 길고 진폭은 크다라고 해도 되고 깊다라고 해도 되고 주기는 길고요. 진폭은 크고요. 순환 국면은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이렇게. 자, 경기 순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눠집니다. 확장기는 다시 회복 상향, 수축기는 후퇴 하향. 그러니까 경기 순환을 네 가지로 나누면 항상 회복 상향, 확장기, 후퇴 하향, 수축기,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게 순차적으로 반복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순환 중에 어떤 기가 길고 어떤 기가 짧습니까? 그러면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가 짧죠.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가 짧죠. 그러면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죠. 회복기와 회복과 후퇴죠. 회복과 후퇴 중에 누가 길어요? 그러면 회복기가 길고 후퇴기가 짧아요. 그다음 6번. 자, 부동산 시장에는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습니다.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습니다. 안정시장이 뭔가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보이는 시장으로 실수요자에 의해 유지되는 시장 또는 불황의 강한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황의 강한 시장 또는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적당한 주택이나 점포 등을 의미합니다. 딱 요 정도. 자, 순환 공명률 특징 여기 연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항상 확장기는 COC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 하한선,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 상한선. 자, 회복은 확장기죠. 확장기. 그러니까 매도자. 상향 시장은 확장기죠. 확장기. 그러니까 하한선. 후퇴 시장은 수축기, 매수자. 하향 시장 수축기니까 상한선인데 도대체 뭐가 상한선입니까? 자, 새로운 거래는 항상 직전 과거에 얼마로 거래되었는지 요 놈을 참조하죠. 그래서 직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아이고 말이 안 되네.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향 시장은 수축기,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회복 시장은 확장기 시장이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수는 늘어나고 증가하고 공실률은 감소해야죠. 건축허가는 늘고 공실률은 감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